충북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막바지 대비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급식시설들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청주공항 운영권 재매각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청주공항의 발전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유흥가에 있던 성매매 업소들이 원룸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부부가 회원제로 운영한 원룸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장마가 오늘 밤 시작됩니다. 많은 곳은 100mm까지 내리겠는데요. 지난해 비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장마 구름이 잔뜩 낀 오늘 하루 막바지 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온통 물바다로 변한 주유소에 차들은 반쯤 물에 잠겼고 사무실에선 연신 차오르는 물을 쓸어냅니다. 지난해 물폭탄을 맞았던 이곳은 다시 찾아온 장마를 앞두고 대비가 한창입니다. 물속에 잠겼던 상하수도 펌프실에는 20c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고 기계실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이 주유소를 한 5년 도 됐는데 매년 이렇게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지가 손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가재 도구며 상점 물건까지 모조리 쓸려갔던 상습 침수구역의 한 주택. 장마 소식에 급히 모래주머니와 흙을 사와 대문 주변에 쌓아뒀고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저장 탱크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한 번 당하니까 이제 두 번도 이제는 아이고 겁이 나. 배수로가 넘치면서 토마토 하우스 8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농가에서도 높인 둑에 비닐을 씌우며 폭우 대비를 단단히 합니다. 작년처럼 피해를 안 입으려고 다른 뚝 높이는 다 했고 내일 양수기 오는 대로 양수기 설치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지자체에서도 조심상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점검을 마쳤습니다. 집중호가 돼서 수위가 상승해도 이쪽으로 이제 범람을 하지 않으니까 요 상가나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충북에서는 밤사이 장맛비가 시작해 모레 새벽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 전선은 세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느리게 이동할 것으로 보여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지만 열흘 정도 빨리 시작된 만큼 다음 달 초중반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후텁지근해지면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소규모 급식시설은 신고 대상도 아니라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청주 시내 한 지역아동센터.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유통기한이 석 달 지난 스파게티 소스는 물론 1년 가까이 지난 얼린 우유도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있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거 사서 지는 거 내기장 한번 갈아서 먹었거든요. 나이 드시는 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손 소독기가 고장나 먼지만 쌓여 있고 한 노인 무료 급식 시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할 닭고기 제품을 냉동실에 얼려놓았습니다. 조리기구가 오염됐는지 측정해보니 칼과 도마, 행주 모두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세균 수치가 나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은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저희들한테 지도점검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청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 무료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적발된 곳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을선입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12일 동안 종합감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정기 감사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시정 전반을 훑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 대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아동 대형 유통시설 인허가 과정은 지난해 정부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주공항 운영권 재매각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신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 21일 정부는 공항공사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청주공항 운영권 재매각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매각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주공항 운영권 재매각을 결정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공항을 재민영하기로 한 결정은 신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네, 이번 그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장관의 유보적인 발언은 정부의 투자 의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맞물려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7월 이후에 그 매각 전략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7월 이후에? 예. 그 용역 발주한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청주공항은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 단자리 수사를 투자했을 것 같고, 어떻게 본다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에서 제일 시설이 낙후됐다. 당장 항공기 안전시설과 여객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데만 7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청주공항의 발전 시계는 5년째 멈춰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유흥가에 있던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해서 원룸 같은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오창에서 회원제를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산업단지 주변의 원룸촌. 잠복하던 경찰이 한 원룸으로 들이닥치자 방 안에 있던 성매매 여성이 깜짝 놀랍니다. 마치 여성이 사는 방처럼 꾸며진 방에는 피임 도구와 수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신고 중인데요? 신고 중. 저 나가야 돼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원룸촌으로 스며든 신종 성매매 업소입니다. 30살 장모 씨 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며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장 씨 부부가 성매매를 해온 원룸입니다. 원룸촌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1년 넘게 성매매가 지속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거 전혀 그동안 그런 거는 못 들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오늘 처음 듣는 주기적으로 원룸을 옮겼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만을 차량으로 데려와 노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이 그 방문한 사람들의 특정 기록, 예를 들면 어떤 걸 요구했다든가 이런 특정한 요구 사항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아가씨들 몇 명인지. 경찰은 장 씨 부부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71명을 입건하고 장부에 남은 2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50대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청원군 남일면의 한 주택에서 51살 박모 여인이 자신이 기르던 3년생 개에 물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개에 물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여인이 개에 물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는 제선충이 충북에서 4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장맛비에 제선충에 감염된 나무 조각이라도 떠내려갈까 걱정이 큽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 끝자락에 소나무 한 그루가 빨갛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50여 미터 떨어진 능선에는 짙은 녹음 속에 말라 죽은 세 그루의 소나무가 금세 눈에 띕니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곳곳에는 볼펜 크기의 구멍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제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들고 난 자국입니다. 전한 거 먼저 죽고 저기야 이래 쳐다보는 거를 안 그랬는데 왜 그러나 하고서 또 여기 또 올랐는가 봐. 충주에서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모두 4그루. 충북에서 소나무 제선충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09년 단양군과 옥천군에 이어 3번째입니다. 그동안 부산과 여수동,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제선충병이 올해는 경기도 양평과 하남 등
중부지방에서 먼저 확인됐습니다. 광학재선충 감염목을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중부 지역까지 올라온 경우가 많죠. 산림당국은 앞으로 열흘 동안 인근 0.6헥타르의 모든 나무를 소각하고 반경 3km 안의 고사목을 모두 베어내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맛비에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 조각이라도 떠내려갈까 걱정입니다. 훈중 처리는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소지가 있고 인근 인축이나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완전 방제를 위해서 소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땅에 나타난 지 25년. 국토의 푸르름을 갉아먹는 불청객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시가 명암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식당과 상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2개 구역이던 식당과 상가 구역을 4개로 늘리고 식당 규모와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대 60여 개 식당과 상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 밖에 오는 2016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 약수공원과 다목적 문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자율해산하면 그동안 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자율해산할 경우 검증을 거쳐 사용한 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청주시 내 13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설립 이후 700만 원에서 31억 원까지 모두 61억 6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북 예총이 주관하는 제25회 충북 청소년 예술제가 오늘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이강희 한국교통대 교수의 지휘로 충청필 청소년 교향악단의 공연과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에서 각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22일에는 청주 일신여중고에서 한글 100일장이 열리고 29일에는 청주교육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전국 학생음악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식 후원 은행으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습니다. 농협은행은 전국 1,400여 개 지점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